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만드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어저께 이제 밤에 이제 뉴스를 이제 정리하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제가 전율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표현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창문을 여는데 먹구름이 저기 먼 곳에서 몰려오고 있는데 그 먹구름이 어느 순간 내가 의도한 것보다 내가 생각하고 예상한 시점보다 내 머리 위로 바로 있다. 그래서 공포감을 느끼는 등골이 오싹하게 느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제가 좀 중요한 뉴스를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변 지인들 좀 제가 생각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이제 전화를 좀 돌렸는데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걸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4월 7일 날 자유의 여신상도 흔든 뉴욕 4.8 지진 몇 쯤에 또 올 수 있다. 이런 사태가 이제 발생돼서 뭐 인명피해가 있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 보시면 이게 오늘 아침에 캡처를 한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캡처를 한 건데 여기 브레고리 쪽에 이렇게 있죠. 대만 화롄에서 또 지진이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요 부분하고 요 부분입니다. 여기 북미 중에 캘리포니아 요쪽. 그래서 어쨌건 동부에서 이제 지진이 살짝 났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제가 어저께 뭘 발견했냐면 이걸 발견했어요. 여기 월 가서 완전히 떠난다. JP모건 월스트리트 마지막 지점 철수. 이 얘기를 4월 21일 날 오후에 이 뉴스가 나왔는데 보세요. 이것도 4월 20일 날 인도네시아 루앙 화산 분할 활동의 최고 수준 경보 발령 2,100명 이상 대피. 해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브레고리가 이제 진동한다는 얘기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보다 이 사이클이 빨라졌다라고 느끼는 바가 뭐냐면 2019년 말에 JP모건이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3,500명의 인원을 텍사스로 빼요. 빼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후행에서 2019년 말기 후행에서 2020년인가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네, JP모건이 근데 이게 뭐냐면 월 가서 완전히 떠난다. 그러니까 남아있던 지점까지 완전히 철수하는 거예요. JP모건이 월스트리트 마지막 지점 철수. 월가에서 JP모건이 근 100년이 넘는 100년 근간한 시점 동안 지속적으로 여기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근데 완전히 여기를 떠나는 거예요. 과연 이게 뜻하는 바가 과연 뭘까요? 그러니까 뉴욕에서 지진이 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판단해서 어찌 보면 이 JP모건은 이 금융 프레임에서 전 세계 이제 금융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쪽에서 금융 상부 세력층에서 거의 수뇌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데가 JP모건이잖아요. 근데 JP모건이 이런 결정을 했다. 과연 이게 뜻하는 바가 뭘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내가 생각한 거보다 좀 사이클이 빨리 돌아가겠구나. 코비드가 됐건 지진이 됐건 이 생각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팬딩 지금 여기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곰곰이 여러 가지 측면을 아마 빠르게 움직이시는 게 아마 신상에 좋으실 거라고 근데 제가 과대망상자가 아니에요. 저는 논거를 되게 중요한 ENTJ라서 자, 어쨌건 이거를 이제 툴루에서 제가 풀어서 이제 말씀드리면 오늘 영상이 좀 길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코인 시장 얘기도 제가 좀 이따 이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4월 20일 날
사무실 공실률이 사상 최고, 세수 줄어 도시 파멸의 고리 부상, 심층기획, 미 상업용 부동산 위기. 자, 이거랑 이 JP모건이 월가에서 떠난다는 얘기랑 오버랩해서 같이 보시면은 거기 정답이 있고, 제가 그랬죠. 부동산의 패러다임은 끝났다. 그리고 상업용 건물에 상업용 이 빌딩에 위기가 닥쳐오면서 이게 금융위기로 전이 될 거고 리셋이 될 거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이 구체적인 거는 제가 2025년도에 이제 짜서 이제 제 머릿속에 이미 있긴 한데 같이 이제 뭉쳐서 말씀드릴 건데, 2024년 1분기 미국 사무실 공실률이 19.8% 기록. 코로나 끝나도 사무실 임대 계속 줄어. 지금 현재 이 상황입니다. 이게 물 밑에서 수면 밑에서 계속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자, 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다가 지진까지 온다. 그러면 이건 거의 100%예요. 이게 상업용 부동산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미국에 국한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절대 오판이에요. 이게 주거용 고층 건물하고도 저는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저는 제 명의로 된 부동산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동산을 제 명의로 뭔가 살 생각이 없어요. 제가 이거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월세로 계약을 맺을 거고, 무슨 일이 생겨서 월세 계약금이 까지는 대로 저는 그냥 있으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건 그래요. 그게 저는 현명하다고 판단하고, 이 얘기가 뜻하는 바는 뭐냐면, 온라인의 그러니까 오프라인의 파멸과 오프라인하고 관련돼 있는 자산의 파괴와 온라인의 자산의 부상입니다. 그러니까 클레이튼도 RWA를 준비하고 블랙록도 RWA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요거랑 같이. 그러면 가상자산은 어떻게 될까? 여기에 이제 정답이 나와 있고, 제가 이거하고도 맞물려서 오늘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릴 건데, 4억 벌면 세금 1억, 개미런 부르는 금투세, 서학개민 덧댄다. 가상자산은 세금이 22%, 주식은 3억을 초과하면 27.5%예요. 내년서부터 8시까지 개장한다고, 주식시장을 오후 8시까지 개장한다고 하잖아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24시간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돼서 세금을 여기서 더 뽑아먹으려고 나중에 이제 가상자산 시장과 이게 같이 융합이 되는 형태가 나올 텐데, 그렇게 분명히 되고 거기서 이제 세제 개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거의 100% 확실시 되고 있는 현재 시점이고, 이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죠. 어쨌건 지진에 관련해서 금융계 최상부에 있는 이런 JP모건 이런 뭐 골드만삭스 이런 것도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이제 나오겠죠. 비등비등, 그러니까 동급이니까 거의. 더 이상 뭐 그거에 관련해서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현재 상황이고, 지진 관련해서. 자, 뭐 근데 대중들은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느끼는 게 이제 대중이고, 자, 코인 시장으로 다시 와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시기도 이제 사실은 이제 주말께를 지나면서 주중보다는 그나마 미온적인 어떤 그런 게 있었고, 주말께에 밤감기가 지났어요. 비트코인 밤감기. 그리고 중국 ETF에 관련해서 이미 기사를 우리들한테 이제 던져줬죠. 넌지시. 근데 우리 대중은 이 가격을 보고 모든 것을 다 결론 지어서 판단 내려요.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지금 당장 내가 술을 한 잔 먹고 즐거우면 즐거운 거고, 지금 당장 내가 누굴 만나서 즐거우면 즐거운 거고, 이런 분들이 사실 더 많아요. 장기적인 프레임으로 플랜을 짜서 직업을 선택하고 그 이후에 직장을 선택하고 사업을 하는 분들보다, 10년, 20년을 보고 이제 계획을 하는 분들보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비꼬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통상은 이래요. 제가 아는 걸로는 보통. 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왜 선제에 깔고 말씀드리냐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비트코인 반감기인데 왜 비트코인 폭등 안 해? 채굴률이 반으로 떨어지는데. 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 ETF 열어서 그러니까 홍콩 ETF 열어서 중국 자본 들어올 수가 있는데 왜 안 들어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대로 안 돼요. 네. 항상 엇박자로 움직입니다. 엇박자로. 알고리즘을 그렇게 꽈놨어요. 네. 그 시기는 오긴 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지쳐서 사람들이 조금 떨어져 나가면 그때 아마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좀 이따 이제 날짜랑 맞춰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찾은 뉴스들랑. 사람들이 이제 그냥 단순하게 나는 지금까지 그냥 살다가 인생 역전할 거라고 해서 코인 시장에 그냥 묻지마해서 들어오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네. 내가 현물 경제에서 내 인생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코인 시장은 내 뜻대로 될까요? 더 꽈배기보다 더 100배 꽈놓은 게 코인 시장인데 더 사람들 뒤통수를 많이 치는 게 네? 코인 시장 아닌가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나가기 전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자 여기 이제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이 실 예를 많이 드는데 이것도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입장이 관찰자 입장이 돼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제 제가 이거 오늘도 준비했는데 푸바오는 이 사육장 안에 있으면서 판다월드 안에 있으면서 본인이 자신이 사육되는지 몰라요. 네. 자신이 사육되는지 모릅니다. 본인이 동물인지 몰라요. 인지를 못해요. 두 번째, 판다끼리는 대화가 잘 통해요. 강철원 사육사와는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팬딩에 되게 오랫동안 계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지진이라든가 아니면 코비드라든가 이거 대비한 세계관이 확실히 되신 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언급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미친놈 소리 듣습니다. 미친년, 미친놈 소리 듣습니다. 저 욕 되게 많이 먹었었어요. 유튜브에. 네. 제 세계관을 올릴 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제 막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지만, 네.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세 번째. 푸바오는 신선한 댄잎을 좋아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우회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뉴스를 미디어가 던져주죠. 미디어가 일정한 뉴스를 던져줘요. 그거를 좋아해요. 예? 단지 그거를 좋아합니다. 그게 신선한 건지 아닌지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줘요. 근데 간간히 당근하고 사과를 주면 이거를 더 좋아합니다. 뭘 의미하냐면 여기 이제 시세를 간간히 올려주면 거기에 만족을 느껴요. 네. 자, 어쨌건 여기 관찰자적 입장에서 텔레그램 방이나 톡방을 보시라는 거죠. 항상 이제 제가 그런 관점에서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미디어가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중국하고 미국이 이중 프레임으로 서로 으르렁거린다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쩌면 자웅 동시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보세요. 블링컨이 미 국무 24, 26 중국 방문.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예전에는 과거 프레임에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더 자주 방문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아시겠지만 자넷 옐런 재무장관도 그렇고 오히려 중국을 방문해요. 네. 좀 프레임이 약간 느껴지지 않으세요? 대만 문제, 중국의 러시아 지원 문제 등 양자 및 글로벌 이슈 협의 해가지고 오히려 미국에서 중국을 방문합니다. 네.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른 그죠? 지금 현재 네. 제가 이제 몇 개를 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이제
테슬라라든가 코인 시장에 관련한 거를 언뜻 엿볼 수가 있는 건데, 예, 인도 총선이 시작이 됐어요. 유권자 9억 7천만 명, 인도 총선 6주 대장정 시작. 이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6주 동안 이제 선거가 있고 개표하는 데까지는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이거랑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데, 테슬라 주가 또 떨어지나? 머스크 인도 방문 연기. 당연하죠. 네. 지금 선거인데 모디 총리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선거기 때문에 민감해요. 그래서 지금 어설픈 상황에서 호재거리를 던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 그럼 당연히 미디어 입장에서는 악재 기사나 애매모호한 거를 던져 놓을 가능성이 높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일론 머스크는 이거대로 움직이고 방문 이후에 성과와 같이 호재거리를 던질 거예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도지코인하고 관련은 있어요. 제가 느꼈을 때, 그리고 나머지 코인 시장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네, 중간에 안 오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요 정도가 흘러야 굵직한 거는 던져질 거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제가 뉴스를 보면서 이제 깨달았고, 자, 이거는 이제 지금 현물경제 얘기인데, 4월 21일 날 1년 만에 또 내달부터 가스 요금이 10% 안팎 오른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근데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순이익률은 계속 감소해요. 에너지하고 시간당 임금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순이익률은 계속 감소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거 감당 못해요. 저는 제가 노파심에 2018년, 2019년 막 그때 자영업 힘들어질 겁니다. 순이익률 계속 떨어질 겁니다. 네, 톡방에서 이제 저를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냥 이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인간이라고 취급 안 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예. 그냥 그 프레임에 같이 휩쓸려서 같이 동화돼서 여기서 같이 어울려봐야 똑같아요. 똑같은 사람밖에 안 됩니다. 예. 그냥 이 입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게 아마 여실하게 바뀔 겁니다. 이게 구분이 될 거예요. 여기 있는 판다들하고 여기에 있는 관찰자적 입장하고 아마 여실하게 아마 입장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이거를 인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이거 이제 주말에 한번 사람들을 가지고 놀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란 미사일 피격 없었다, 폭발음은 방공체계 가동 때문, 로이터 연합통신에서 이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조금 시간이 흘러가니까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란 관리 즉각 대응 계획 없어, 공격 배후 불분명 해서 시장을 한번 들었다 놉니다. 근데 이거 갖다 언제까지 들었다 놓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건 이것도 이거 갖다 스위치로 껐다 켰다 하면서 대중들하고 금융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그 본질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이게 제가 한중일 프레임이 연결돼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에서는 이제 지금 보면은 한미일 프레임이 지금 작동한다 미디어에 나오잖아요. 제가 이것도 이제 딱 말씀드릴게요. 정리해서 중왕이 중국 팔레스타인 UN 회원국 가입 지지,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나오는데 4월 19일 날 팔레스타인 UN 정회원국 표결에 한국은 찬성을 했는데 미국이 거부권 행사를 합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팔레스타인 UN 정회원국 가입 UN 총회 권고하는 내용이다.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프랑스 등 12개 이사국은 찬성을 했고 미국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걸 보면서 딱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놀아나는 사람들은 놀아나는 거고 아닌 사람들은 아니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꿈은 놀아나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꿈은 롤스로이스를 타는 게 이 사람들의 꿈입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 제가 봤을 때 벤츠 S클래스 자체도 못 타요. 예. 이 사람들의 꿈은 비행기를 타는 게 꿈입니다. 예. 이 말에 뼈가 있다고 제가 자꾸 의식하는 거는, 공개적으로 의식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것 뭐 코인 시장하고 상관이 없는 건데, 이게 코인 투자가 됐건 아니면 인생 설계를 했건 이게 뭐가 됐든 이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철두철미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백종원이 있고 이제 소유진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람들은 이제 백종원이 금수저에다가 운이 좋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의 위치에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전 좀 아니라고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 말하는 거 보면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네. 전 이 사람이 금수저 출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이 공중파 미디어에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가지치기를 각종 프랜차이즈를 가지치기 하는데 결정적 트리거 역할을 많이 했던 게 소유진이라는 이 인물이었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소유진의 남편인 백종원, 처음엔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반대가 됐죠. 네. 이 소유진이라는 이분도 이제 보통 사람은 아니지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일반 연예인 같이 이제 그 정도 머리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보단 뛰어나니까 이제 백종원 만났겠죠. 이제 선택을 했겠죠. 계획하에 의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소유진을 엮었고 그것을 미디어를 통해서 이용을 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제가 우연치 않게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코인 투자가 됐건 뭐가 됐건 사람을 만나건 이런 거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게 뭐 어떤 분들한테는 뭐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최태원이가 그 자리에 간 것도 그렇고 노소영하고 이제 이혼한 것도 그렇고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다. 여기 보세요. 미국 쇼핑 앱 다운로드 순위 1위가 테무예요. 되게 생뚱맞죠. 제가 이거 한국에 국한된 얘기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죠. 저 이거 방송 보고 말씀드렸던 거 아니었어요. 2위가 쉬인, 이거 중국 거. 3위 아마존, 월마트, 나이키, 기타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테무, 쉬인이 1위, 2위입니다. 자, 여기 이제 성과율, 상승률 보면 중국이 해외 온라인 직접 구매액이 2022년, 2023년 거의 2배 이상 올라가죠. 여기 3조 2873억 달러. 미국은 오히려 2조 46에서 1조 8574로 하락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수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내수가 확장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 데이터가 얘기해주는 거는 무역도, 그러니까 수출도 증가했지만 해외 온라인 직접 구매액. 그러면 중국 내수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제조업이 활성화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여기 이제 쿠팡 얘기인데, 쿠팡이 이제 8월 28일 날 이거를 올려요. 좀 많이 올리죠. 5,00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리는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쿠팡 망한다. 근데 몇 개월이나 갈까요? 쿠팡에서 회원 가입 탈퇴했다가 몇 개월이나 갈까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 그 생각이 문득 들었고, 또 하나는 저한테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로 알리하고
그러니까 알리바바랑 쿠팡이랑 어떤 관련이 있냐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데, 알리바바에서 만들어낸 금융 플랫폼이 엔트파이낸셜인데, 이게 있어요. 그 소프트뱅크에서 만들어낸 비전 펀드라고 있는데, 이 비전 펀드가 알리바바에도 투자를 했고 쿠팡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지분율이 약간 바뀌긴 했지만 어쨌건 근본 베이스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연계될 수밖에 없죠, 우회적으로는.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중산층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유튜브 상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질 임금 여기 보면 2021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계속 까입니다. 아마 어쩌면 이거보다 더 까여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돈 가치가 하락하니까. 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현재 상황,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망해가고 있는 와중에 순이익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여기에다가 유동성을 공급해서 지지를 한다?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게 낫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폐업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폐업을 하고 차라리 쿠팡이 있죠, 쿠팡. 쿠팡에서 차라리 알바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미래를 대비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인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내가 하는 게 별 볼일 지금 현재 점점 무너져 간다. 근데 그거는 자기 자신이 제일 자, 어쨌건 중산층이 무너진다. 이 와중에 IMF에서 2030년 전 세계 중상위 소득 가구 대륙별 비교, 아시아가 48에서 57%, 이거대로 지금 흘러갑니다. 여기서 이제 평균가는 중국이에요. 네, 망한다고 하는데 이거대로 되는 거고, 유럽은 24, 18, 북미는 12에서 9. 네. 이게 아마 현실화되고 있는 현재 시점일걸요. 인도도 여기 앞에 해서 여기 보면은 제가 그냥 폐업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여기 이제 왕구업체 대표, 그러니까 테무나 알리바바 때문에 못하겠다, 못해먹겠다, 원가 비교가 안 된다, 이 사업을 그냥 접어야겠다, 그래서 사업을 접는 분들이 나오고 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분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흐름이에요, 흐름. 흐름에 내가 반항하고 대응해봐야 바뀔 게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A 정권이 있으니까 이 문제가 생겼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이 흐름이 B 정권이 들어가면 이게 바뀔까요? 아니면 B가 아니라 C 정권이 들어가면 이게 바뀔까요? 이 흐름은 안 바뀌어요. 근데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릴까요? 이 분이 한국을 떠나서 미국 가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럼 바뀔까요? 전 세계 어디 가나 똑같아요, 지금은.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람 사는 게. 네. 그러니까 무슨 뭐 정부가 어쩌느니, 저는 이거 관심 안 두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야, 다. 네. 그래봐야 내 괜히 에너지 소비 낭비예요. 그 효율성이 떨어지는. 어떻게 여기서 돌파구를 취할까, 국가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낫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밥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데 점점 이거대로 흘러가는데 실제로. 아니 인도 어떻게 될까요? 제가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는 아프리카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망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진 얘기 한 번 더. 일본 지진, 부산, 경남 흔들, 불안감 커져. 제가 부산 되게 근데 저한테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미친놈이네, 에? 무슨 지진이나, 에? 근데 제가 그랬죠. 대중은 있잖아요, 콘크리트 바닥에 깔리고 죽고 나서야 깨닫는 게 대중이에요. 에. 그러니까 일부 진짜 좀 약간 빠릿빠릿한 사람들 빼고는 그런 분들은 이제 대응을 하겠죠. 근데 다수는 제가 그러잖아요, 에? 진짜 실제로 공포감이, 근데 그때 되면 이미 내
전세 자금 못 받고 집을 내놔도 여기서 지진이 진짜로 난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JP모건은 빠졌는데 텍사스로 이제 옮겼는데 한 올해 연말 안에 대지진은 아니더라도 1차적으로 지진 나잖아요. 고층 건물 내놔도 아마 매매 안 될걸요? 어떤 미친놈이 그걸 사요. 예? 그 가격도 비쌀 텐데 50억에서 100억 가까이 줘야지 최소한 공실률은 더 늘어날 텐데. 아니 그러면 그 공실률 늘어나면 금융권 파산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예. 이게 코인 시장이 탄생한 게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마윈이 예전에 2017년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나 이거를 이제 제가 오늘 영상이 좀 길긴 하지만 가져가실 게 아마 있으실 거예요. 마윈이 메이드인 땡땡땡은 무의미 이제는 메이드인 인터넷 이런 얘기를 해요. 메이드인 차이나가 넘버원 막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분명한 것은 지금의 교육 방식으로는 향후 우리의 일자리에 대해 장담할 수가 없다. 아이들에게 수학보다는 상상력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고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방향의 인재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고 이거를 2017년에 벌써 지금서부터 몇 년 전이에요. 7년 전에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말이 맞죠. 근데 한국은 교육 시스템이 사지선다형이에요. 네, 사지선다형입니다. 정해진 틀 안에서 정해진 사고방식 내에서 주입식으로 교육받은 친구들이에요. 네. 근데 이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부모는 엄마도 그렇고 알바를 합니다. 네. 교육비 엄청 비싸다며요. 과외비 엄청 비싸다며요. 근데 이 주입식 교육을 위해서 네? 부모는 쎄 빠지게 고생을 합니다. 이거 밑 빠진 독에 물 붓게요. 지금 이런 친구들 이 학교 나와봐야 나와서 써먹을 데 없어요. 네. 손준이가 그냥 빈말로 아프리카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전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건 마윈이 2017년에 올바른 얘기를 한번 했구나. 그리고 이건 이제 총기 얘기인데 제가 이것도 계속 얘기를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이 프레임을 4월 5일날 미국서 5년간 불법 총기 거래 6만 8천 정 무면허의 신원 확인도 안 해. 이 얘기 했는데 나왔는데 이 얘기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보세요. 법무부는 현재 총기 판매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밝혔지만 총기 수유 권리, 그러니까 이들은 가끔 개인 소유 총기를 팔기도 하는 보통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에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다. 총기 판매 관련자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명분거리가 없겠죠. 여기 ATF 집계를 하필 또 지금 발표를 합니다.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 프레임을 동작을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이 TSMC인데 대만 지진으로 손실 1280억 원 추정, 가격 인상 예고 하는데 화롄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반도체 인프라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 자동차가 됐건 전자기기에 반도체가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자기기 인플레이션이 도래하겠죠. 네, 전자기기 인플레이션. 반도체 상승은 뭘 의미하냐면 반도체 수급 부족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채굴기 가격의 상승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채굴기 가격이 상승한다는 의미는 코인 가격에 상승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에너지 가격 상승하고 이거랑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채굴 코인의 중요성에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있고 비트코인 캐시도 반감기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리덕션이 있어요. 얘도 이제 반감기 비슷한 게 있어요. 반쪽짜리. 근데 어차피 메커니즘은 똑같아요. 네, 이것도 아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거기에 아마 정답이 있을 거예요. 세력들이 그냥 이 메커니즘을 만든 게 아니다. 여기 보면은 텐센트, 소프트뱅크, 비트메인의 최신 조달 자금 라운드에 대한 투자 거부. 이미 2018년에 이 사람들은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소뱅은 손정희 회장.
손정희 회장 돈을 많이 잃었다, 이번에 투자 실패했다 이러면 감이 떨어졌다, 어쩌고 저쩌고 대중들은 비아냥거리잖아요. 그게 이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예. 반도체 인프라를 이미 소뱅이다 석권을 했는데 거기다 대고 예? 그냥 단편적인 기사 하나 보고 그냥 판단을 내리는 게 그냥 일반 대중이에요. 푸바오들이에요. 푸바오들 그냥. 자, 중국 기업 홍콩 상장 동료 홍콩 금융시장 지원책 발표. 이게 20일 날 나왔는데 제가 이거랑 이 중국 정부의 홍콩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하고 관련해서 이제 가상자산 허브를 만든 이거랑 같이 어느 순간 이 프레임을 작동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이제 하게 됐고, 이거 지금 현재 이제 자영업 직원 4명 다 내보내도 적자 진짜 미쳐요. 자영업에 몰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댓글을 보면은 저는 국민의힘을 응원하지도 않고 민주당을 응원할 생각도 없고 기타 야당을 응원할 생각도 없습니다. 네. 근데 댓글을 보면 그냥 과거서부터 제가 어릴 때부터 보면은 그냥 정부를 계속 비판해요. 내가 못 사는 건 너네 탓이야. 계속 그래요. 제가 만약에 정책 당국자라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하다가 그냥 이민 보내겠어요. 네. 원하는 국가에. 프랑스로 이민 가고 싶어? 그럼 가. 미국으로 가고 싶어? 캐나다로 가고 싶어? 네. 그럼 다 보내겠어요, 그냥. 거기 가면은 여기서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고 막 100억을 벌 수 있을까요? 본인들 하고 있는 일에서. 여기서 밑바닥인 사람들이 거기 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라고 판단했으니까 거기 갔겠죠. 여기서 기득권이었으면은 굳이 갈 필요가 있었을까요? 근데 거기 가도 마찬가지지. 여기서 돈 없으면은 거기 가도 대접 못 받아요. 저는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이미 어릴 때 깨달았으니까 30살 이전에. 전 세계 어디 가도 그거는 안 바뀌어요. 내가 바뀌지 않는 한 그건 절대로 안 바뀝니다. 네. 사람들은 몰라요. 안 가봤으니까. 안 가본 세상이니까. 그냥 계속 탐만 하는 거예요, 그냥. 네, 죽을 때까지. 부모가 그러면 자식도 똑같아요. 네. 왜냐면 그렇게 보고 자랐으니까. 매출은 없는데 상환이 빚이 또 다른 데서 당겨서 지금 하고 있어요. 워낙 원금 상환을 하니까는 너무너무 지금 힘든 거야. 미쳐버리겠어요. 아니, 여기에다가 코비드 시즌2가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길거리 다니기 쉽지 않은 세상이 아마 올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일정 시점이 지나면 그냥 떠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하다못해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쿠팡 그 바구니 있죠. 바구니. 쿠팡 바구니도 아마 도난 사건이 많이 날걸요. 배고픈 사람들 늘어나면은.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조심스럽게. 여기 이건 한국 얘기인데 아까 이제 미국 19.8%의 공실률이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공실률이 더 늘어날 텐데, 소규모 상가 공실률 여기 이때 1%였는데 지금 16.3%예요. 2023년 4분기. 올해는 공실률이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공실률이 점점. 그러면 이게 상업용 건물하고 맞물려 있을 텐데, 이게 제가 아까 그랬죠. 미국만의 문제는 아닐 거다. 째깍째깍 시계추는 계속, 이제 모래시계는 계속 동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거 제가 이제 이거 미국이 결국에는 빠질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여기 동아시아에서 미국, 중국 겨냥 중거리 미사일 동아시아 배치 보류할 듯. 4월 21일 날. 그래서 뉴스를 되게 철저하게 잘 봐야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 미디어는 마이니치 신문입니다. 일본 미디어예요.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을 푸바오 취급을 덜 합니다. 여기 보면 일본이 북한, 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해서 이거를 결정했는데, 한일의 자체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듯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들어가면 방위비 즉각 5배 올리고 이거 안 해주면 미군 철수한다 라는 시나리오를 위해서 프레임을 이미 깔아놓은 거예요. 이거를 일본의 미디어가 살짝 보인 겁니다. 그거를 국내 미디어가 살짝 대중들한테 보여준 거고, 아직 먼 훗날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봤을 때 이건 인도 얘기고, 그리고 예상보다 1년 빨리 일본 GDP 세계 4위, 내년 인도에도 뺏긴다. 2025년 경제 규모 5위로 하락할 거야. 인도가 치고 올라옵니다. 네, 인도가. 제가 인도 관련한 코인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일단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세금 제도가 아마 들어갈 거예요. 이 세금 제도는 전 세계에 아마 공조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2%, 20%에서. 네.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거는 한 국가에 귀속되는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국제 공조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금 비율도. 네. 어쨌건 그런 날이 머지않아 왔고, 오늘 영상이 조금 어떤 분들한테는 지루할 수도 있고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제 나름대로는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그냥 현실적으로 이제 저는 좀 약간 어찌 보면은 너무나도 현실적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를 그냥 무슨 리딩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오늘 올라갑니다, 내려갑니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리지만 그냥 이번 달까지만 그냥 들으시고 나가셔도 돼요. 저는 별로 여기서 50%가 사라져도 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냐면 저도 코인에 씨를 뿌려놓은 게 있는데, 그리고 그게 다 만빵인 코인들인데, 아니 제가 뭐가 아쉬워서. 근데 저는 다만 그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세계관이나 이런 어떤 지금 현실적인 직관적인 어떤 사항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거를 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결론을 스스로 지으셔가지고 인생 설계를 하셔가지고 그나마 잘 대응하시면 저는 거기서 진짜 만족하는 부분이 되게 많을 거라고, 그러니까 되게 뿌듯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리는 큰 그림이 따로 있긴 한데 그거는 뭐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긴 할 건데, 어쨌건 그래요. 자, 어쨌건 그렇습니다.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5만원어치 도지코인, 5만원어치 XRP를 사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비꼬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분명한 건 잘 이해가 안 가셔도 계속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아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 인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노파심에 오늘 좀 영상이 좀 길어지고 제가 뭐 좀 말이 많았는데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JP모건이 맨하탄에서, 그러니까 월가에서 철수했다는 얘기가, 이게 아는 사람은 아는 얘기지만 이게 진짜 등골이 오싹한 얘기거든요. 이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다가오는 혼란한 시기에 거지는 되지 말아야죠. 아니 나 혼자 거지 되는 건 상관없어. 근데 여러분들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한 판단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오늘 좀 이런저런 말을 좀 복잡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잘 보시고, 뭐 이제 출근하시는 시간이실 텐데 퇴근하시고 한 번 더 보시고 잘 이렇게 판단하셔가지고 잘 하시면 되실 거라고. 뭐 코인, 우리가 투자한 코인에 관련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는 시간이 분명히 얘기를 해줄 거고, 저도 똑같이 그 코인들에다 코인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ETF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